세 번째로 행복교육을 위한 행복공약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3에서 5조 원 정도 규모로 영유아 사교육비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포털에 검색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꼭 떼라,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 4학년 수준 분수 계산까지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취학 전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와 교습시간을 보면 학원비는 대학 등록금의 2배에서 많게는 4.7배 정도의 비용이 징수되는 상황들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교습시간은 중학교에 맞먹는 수준으로 내 교습을 하는, 즉 유아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학습 노동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들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85.2%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95.7%가 학업 스트레스, 69.6%가 2위로 학습에서의 자율성이 저하, 그리고 3위와 4위는 동일하게 60.9%로 창의력 저하와 낮은 학습 효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도한 조기 교과 학습이 진행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굉장히 적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유치원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영 시간, 시설 기준, 시설 현황, 재원 현황, 교육비, 보육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인권 4법을 제정해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 기관, 보호자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잉 교육을 방지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연수도 진행되도록 의무화하게 되겠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키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영유아의 보육 격차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육교육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또 최근에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고도 있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인데요. 사교육부는 단순히 사교육 비용 지출의 고통뿐만 아니라 계층별 양극화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가정과 또 800만 원 이상의 가정이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그리고 코로나로 학원이 방역의 문제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해도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급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사교육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화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서 탈불법적 비교육적 사교육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사교육비 통계를 현실화해서 정확한 사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국가가 근절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과도한 선행학습, 소위 말해서 의대 진학, 또 영재학교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까지를
과도하게 선행학습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또 밤 10시도 모자라서 12시 새벽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학원 교습, 그래서 불철주야 교습을 막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고액 과외 같은 고액 부담 사교육을 국가가 근절해야 될 나쁜 사교육 3대 사교육으로 천명하고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고 또 가정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은 노후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교육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201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중 자해 경험이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중고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이유는 당연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보장하자라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감 경험 현황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순위 1위가 공부, 외모, 직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표와 지수를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행복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서 학생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학생행복전문위원회의 역할로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라면 학생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실태조사와 공표를 통해 재정의하게 됩니다. 또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병리적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해서 본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을 위한 3가지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보너스 교육공약 영상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책임, 공정, 행복교육을 위한 11가지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같은 교육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 평가를 내실화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번째 교육공약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 평가를 내실화해야 된다라는 교육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12가지 교육공약 끝!